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대표님. 네. 자, 5년 전입니다. 2020년인데 그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으면서 상당히 뭐 지역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당시 19년도에 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가 좀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맞물려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그래서 일반 민간에 포함해서 이 배달앱 시장이 정말 최고 정점에 달았을 때의 이제 시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정말 활력 있던 배달 시장, 앱 시장과 비해 좀 포션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에 현재 최근 25년 사이에 7천에서 1억 5천의 거래 매출액을 매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물론 처음 시작했던 코로나 시기에 비해 포션은 많이 줄었지만 이건 뭐 키워드로 보면 시장과 이용자, 시장이 좀 줄었을 뿐이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사업주나 소비자들은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굳건하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공공 배달앱이 매주 거래 매출액을 인구 대비 사용자 대비 이렇게 1억 5천씩 일으키는 배달앱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이 좀 줄었다, 이용자가 소폭이지만 줄었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음식을 배달하지 않고 직접 이제 방문해서 매장에서 먹는 그런 시장들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시기 변화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쿠팡이츠나 배민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앱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어떤가 이 조사를 해본 결과요. 사실은 10대들도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의 대표가 결제가 가능하면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20대나 30대층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40대 인지의 초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일식거리를 찾을 적에는 그 아이는 민간 앱을 쓰고 저는 그래도 이제 공공 앱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종 입맛 때문에. 차이가 어떤 부분이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젊은 층들은요 흔히 이제 직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직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눈에 봐도 편의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앱이? 네, 민간 앱이. 그러니까 어떤 앱의 속도라든지 상품 안내라든지 검색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실시간 그 사용자들의 리뷰를 쭉 체크를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어쩔 수 없죠. 같은 답변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결제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프로모션을 묶어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앱보다는 민간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공공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살려야 된다, 동네 가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자치단체의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갔었는데 우리 이제 그 배달의 명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다, 아직도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공앱에 있는 소비자층들이 민간앱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굳건하다 보니 믿을 만하네요. 자, 소상공인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환공 교무님. 네. 이 카페나 식당 점주들 이런 분들이 다 가맹점 사장님들이신데 이분들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게 민간 앱하고 공공 앱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모여서 전부 다 회식을 하거나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뭐 혼술이나 혼밥 이런 걸 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소상공인들도 이런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들이나 그런 변화되는 것을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배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업이 그래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런 쪽에 좀 적응을 늦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수입이 감소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민간앱이든 공공앱이든
그 유명한 이름값을 하는 유명 식당이라든가 유명 그런 업체는 그래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 군산 배달의 명수가 출범 당시에 상당히 그 이용자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간 앱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많이 이제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성장은 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떤 지역적인 거나 어떤 구조적인 무슨 한계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좀 다양하겠지만 지금 보이는 좀 현상을 좀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네.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군산시 상권 활성화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용자하고 가맹점주들한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용자가 없다, 이용할 매장이 없다. 그다음에 가맹점 수가 적다라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얕으니까 공급도 안 붙는 상황이고 또 공급이 없으니까 그 플랫폼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전형적인 이 패턴이 지금 이제 공공 앱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그 수수료가 거의 전부권에서는 없다 보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보전이 재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유지에 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구조적인 좀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맹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수수료 부담 외에 이제 제품, 이제 음식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 라이더 연계 비용,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까지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맹점주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공공 앱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지만 그 추가적으로 판매에 드는 비용, 라이더 중개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비용들은 상당히 일반 앱에 비해서 좀 고가로 지불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일반 앱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지만 시장에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라이더들에 대한 비용 전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맹점주들한테 좀 비용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판촉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공공 앱은 구조적으로 수수료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일반 앱에 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이 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와 달리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에는 저희가요 공익성, 지역성 네. 이런 의미로 저희가 공공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는요 반복적인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키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한 소비자들이 이제 민간 앱을 찾아내는 그런 찾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뭐 아까 교수님이 다양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단은 첫째는 이제 경쟁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익적인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뭐 민간 앱이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자체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몇 시에 배달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게 민간 앱 같은 경우는 그게 뜨잖아요. 언제 도착한다. 뜬다고 하고 어떤 실시간으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 지도하면 와요. 근데 이제 공공 앱 같은 거는 제가 들어갔는데요. 어디 동은 묶어가지고 얼마 걸리고 어디 동은 묶어서 얼마이고 그렇다 보면 배달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배달비죠. 이런 거에 좀 차이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유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손님이 몰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인기 업소가 좀 계속 많아져야 된다. 뭐 마케팅의 어떤 브랜딩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잘 이용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그 리뷰를 들어가다가요, 막 가슴이 울컥했던 부분들이 엄마가 해줬던 음식 맛하고 너무 고마워요. 양도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답변들을 보기도 했어요. 봤는데 제가 똑같은 그 업소가 있잖아요. 민간 앱을 사용하는 하기도 하고 공공 앱도 사용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려고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업소에 리뷰가 어떻게 달렸는가 봤는데 같은 시간대였는데 민간 앱에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 시간에 1,054명이 리뷰를 쭉쭉쭉 달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업소인데 공공 앱을 사용하는 것은 5명밖에 리뷰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성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업소의 공공 앱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계속적인 지원이라든지 그걸 통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자, 우리 동네 살리자,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카페가 있어요, 정말 좋아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 고모님한테도 좀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좀 하셔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네. 예. 금방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공앱을 사용하다 보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가입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꺼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입업체가 그냥 그 공공앱을 받지 않는 경우도 아까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우리가 볼 때는 공공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주에게 좀 혜택을 더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같이 부대 비용 같은 게 수수료는 없지만 배달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원활한 접속이 가장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앱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이 많은데 공공 앱은 아무래도 좀 접속하기도 어렵고 그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다수의 업체가 들어가고 사용자가 많아야만이 그 앱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소상공인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려면 다수의 업체가 참여도록 좀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고 사용자가 많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뭐 저 전국을 상대로 아니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배달 앱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공공 앱들이 그걸 갖다가 뭐 재원 규모나 이런 걸로 뭐 완전히 이길 수 있거나 이런 건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별화가 있고 아까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좀 반론해 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배달앱 명수가 가지고 있는 뭐 차별성 이런 강점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패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기능적인 편의성의 부족, 네. 부족한 이런 마케팅 재원들 그리고 또 적은 마켓 쉐어, 가맹점 수도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뭐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고 사실 통감하는 부분이지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세단 그냥 소나타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카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 뭐 소나타와 스포츠카를 두 개를 비교하면 엄연히 용도나 들어간 뭐 부품들 각 부품들의 재원 가격들이 다 틀릴 줄 압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렌트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포츠카는 재원이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톨비 내고 쌩쌩 달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 앱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말 막대한 마케팅비 개발자들, 뭐 100명 이상의 개발, 저희 배달의 명수는 거의 2명 내외의 개발자분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딱 보기에는 뭐 똑같은 앱입니다. 두 개 펼쳐놓고 보면은 하지만 여러 재원들 같은 것들이 뭐 부족한 상태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차이점들이 발생되지만 기본적으로 배달 앱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 주문을 접수하고 받고 배송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더 추가된 그렇다고 소나타에 또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공공 배달 앱이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더 지원되는 뭐 소비 쿠폰의 형태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건을 주문할 때마다 또 10,000원씩 할인 지원 같은 것들을 네네. 해줍니다. 이렇게 공공 배달 앱에만 지원이 되는 소비자 혜택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를 한다면 온누리페이 같은 것들도 매장에 따라 결제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민간 앱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구매 혜택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고 보강되어지고 부족한 재원들도 기술적으로도 더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앱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상공인들 입장에서 어떤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먼저 네. 소비자 쪽 입장부터. 저는 이제 그 아까 광역 경기도라든지 그 성공사례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이재명 정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전주하고 군산하고 붙는다든지 뭐 요즘은 이제 자치단체 14개 시군에서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묶어내서 전주에서 일하고 있지만 군산이 집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근 간에 뭐 이런 묶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민간 앱 사용하는 쪽에 딱 들어가면은요, 고객 불만 해가지고 상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연중 무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어느 때든지 불만 제공해라. 우리가 답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공공앱에 들어가면은요, 오후 6시라고 딱 마감이 됐어요. 퇴근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소비자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상인들하고 가맹점주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이렇게 만남의 연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참여형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행정에다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전주의 유명 음식점만 다니면서 나 작년 걸렸다. 가지고 장년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엄청나게 그냥 그 경찰에 이제 수사가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그 해당하는 업소 사장님은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상담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음식 안전 인증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 앱에 들어가면은요 그 음식 안전에 대한 뭐 검증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우리 공공 앱은 그런 게 없거든요. 업소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썹을 인증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소비자들한테 안심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나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좀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또 디테일이 좀 필요한 세심한 어떤 그런 그 운영 묘를 살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소상공인 쪽에서는 예.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전북 광역 그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맡아서 하면서 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빈잔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힘들게 사업하시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자체의 지원이나 그다음 우리 도민들의 애정 어린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임대료나 이런 고정비용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회용 포장 용기를 좀 지원한다든가 소모품 등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대다수의 우리 전북에 거주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이시고. 소상공인들의 비중도 높지만 수도 많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뭐 교육도 없고 좀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심을 느끼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도민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유명 맛집과 업체만 그렇게 찾지 말고 가까운 지역에 골목 상권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그 매장을 이용하면 진짜 더 저렴하고 맛도 더 좋고 양도 많고 정성을 들인 그런 제품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좀
이 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시작한 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그 지방 정부도 이제 정권의 시기가 있을 텐데 사실은 시기가 지나다 보면 이 분명히 정치적인 세력은 나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 근데 뭐 애시당초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박수를 쳐주지만 또 어떤 정권 교체기가 되면 정치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현실적으로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이 공공 배달 앱이 나아갈 방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서비스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 혜택들이 사업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단절되는 시점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패널님께서 광역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뭐 같은 맥락에서 일반 음식점들만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배달앱에서 바라보는 이 사업 범위의 대상이 딱 음식점으로 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온라인 판로에 대해 더 고민을 하고 케어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달앱 명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시장 물건은 배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다른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하는 이런 것들 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 불가능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공공 배달 물론 개선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이거를 단절을 논할 때가 아니고 더 확충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될 서비스 내역이고요. 그 전주에서 최근에 공공 배달앱 구독 할인 사업 예산이라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시의원이 특정 업체 자신이 속한 특정 업체에다가 뭐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7천만 원을 몰아줘가지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폐단이 지금 공공 배달앱과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이 공공 플랫폼 지원 정책에서 투명성, 그다음에 뭐 형평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러는 걱정도 좀 많이 듭니다. 네. 아마 이 공공 앱을 민간 앱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게 공평성, 형평성입니다. 근데 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공 앱을 지금 시작 초니까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 앱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IT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가맹점별 매출을 익명으로 처리해서 보내주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가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뭐 지원금은 어느 업체가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면 익명으로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성원 간에 합의를 하면 된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명성 중에 공공 앱과 민간 앱, 이게 IT 쪽이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라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A 업체에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투명하지 않지만 이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또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민간은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이 운영 업체에 이 알고리즘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좀 이것들은 가이드라인에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형평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앱은 아까 우리 그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일부 잘 나가는 업체들이 또 이 플랫폼에 독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나눠 작업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수수료라든가 지원 금액에 5% 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잘 하시되 이 5% 이상은 좀 안 받아가시는 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평성, 투명성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좀 합의해서 만들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저 공공 배달앱에 네. 대해서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저기 방금 예. 저 교수님이 이제 네.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투명성도 이야기하시고 공정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투명성이야 이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런 바뀌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공개를 하셔서 소비자가 막 이렇게 뭐랄까 계산해야 되고 나 이거 피해 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성에서요. 광고형 노출은요 반드시 광고형 노출은 분명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업체는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광고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소비자 어떤 낚이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라고 우리한테 접수되는 사례도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PL법이라고 하거든요. 생산자 보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들을 군산시가 음식점 뭐 100개 단위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생산자 보호 가입하시면은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혜택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업주들이 자신 있게 그 배가 아프십니까? 뭐 머리카락 들어갔습니까? 이랬을 적에 저희가 PL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당당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저희들도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전주나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점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났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본사에다 연결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성함을 알려줬잖아요. 누구 동의받고 했냐라고 제3자에 대한 이런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상생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고님한테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맹점 계속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뭐가 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소상공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편리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가입을 안 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그게 원활한 접속이라든가 필요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료의 업데이트나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앱의 그 사용 환경이 좀 좋아지고 편하고 홍보가 많이 되고 이렇다면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중에서 유명한 업체, 기업형 그런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지역 골목 상권에 있는 소형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 똑같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의 노력 이런 것도 지자체나 앱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아무래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변화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공공앱이 군산을 넘어서 이제 전북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좀 되려면 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단순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좀 공공 인프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공 인프라. 예, 우리 정책적으로. 그럼 공공 인프라라고 하면 음식 배달 떠나서 아까 새로운 수익 창출구를 말씀하셨는데 한 대표님께서 지역 특산물의 판매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라이더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생태계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자리거든요. 또 이주민들이나 청년들의 일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공정한 임금이 유지될 수 있는 또 장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공공 앱을 단순한 수수료를 대신해주는 음식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지자체 단위의 공공 인프라로 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공 인프라로 인식을 했을 때는 이제 시나 지자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매년 사업비를 줄래 안 줄래 성과가 아니라 그럼 적어도 공공 인프라는 중기가 5년, 장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재정 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10년간 쓸 돈을 지금
초기에 많이 수요자와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쓰면 그 뒷단에는 안정적인 매출이나 수익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정도로 이 보는 시각을 공공의 인프라, 뭐 지역 경제 플랫폼 좀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마무리 시간 좀 돼가니까요. 그 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이 지금 배달앱 시장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사실 모든 소비자와 그다음에 점주들이 다 관련이 돼 있고 사실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도 성장하는 하나의 어떤 모델인데 이게 어떤 민간 큰 앱들이 있지만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이 전국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국가 단위로 좀 그려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공공 인프라 측면에서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저도 한번 드리면서요. 각자 이제 어떤 그런 대안으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야 그런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일구어 갈 수 있을지 먼저 저 배달의 명수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 공공 배달앱 특히 저는 이제 군산에서 이 그 배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군산 내부적인 것들 외부적인 것들 이렇게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군산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이런 부족한 부분들 해결책은 좀 규모의 확장이라고 전 대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23만 내외의 인구에게 배달앱을 막아놓고 서비스하는 것도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스타트업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뭐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주, 익산, 뭐 김제 이런 곳들까지 다 포괄해서 전국의 시장 상인들도 다 포함해는 말씀하셨던 그런 전국 차원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현재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전환기. 네.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민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활용을 하면 10% 할인을 해준다. 또 남원도 뭐 남원 우리사랑 카드를 주어가지고 지역 업체를 방문하면 10% 준다. 뭐 이런 게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공앱도 사실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북은 그래도 전통과 애양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과 지역의 맛집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아까 남원이나 김제 예를 들었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타지에 그 거주한 사람들도 우리 전북에 왔을 때 그런 걸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홍보가 되고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전북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 산업과 컨벤션 이런 것들이 연계된 마이스 산업이 조금 발전을 하면 지역 사람들도 찾고 외지 사람들도 찾아서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공공앱은 더 발전을 해서 존재할 필요성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대표 김봉수 네. 사장. 아까 교수님 말씀 듣고요. 갑자기 카카오 택시 이용하다가 이제 한옥쿨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또 제일 처음에 대형마트 우리 지역에 이마트 들어왔을 적에 결국은 전통시장 살린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서로 공유하는 이런 과정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감성적인 정서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그 공공 앱이 지역의 인플라가 됐을 적에는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완주 로컬을 생각을 하면 완주 로컬이 여기까지 오기 과정까지는요. 첫째가 농민들, 출하자들,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협조했던 기본적인 사람들이 완주군의 공무원들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러기 이제 그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택배 싸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다 보냈거든요. 이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막 자기 친인척도 다 명단에 올리고 막 1년에 뭐 10만 원씩 5만 원씩 가입비 내고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완주 로컬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산은 군산, 전주는 전주, 지역적으로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들
공기관 뭐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라고 봐서 저희 이거 끝나고 면은요 다음번에는 지역 국회의원들 모시고요. 이거 분명히 가지고 이거 가지고 토론 주제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MBC도 할 일이 있습니다. MBC가 함께합니다. 뭐 내가 써왔어요. 나의 공공웹 주문이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립니다.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막도 좀 넣으시고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애절한 마음을 네 이상입니다. 세 개 듣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마무리 말씀 예, 주시죠. 그 공공앱이 이러한 경제 효과와 그 명분이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많이 좀 언급이 됐지만 광역화가 필요해요. 광역화가 이제 적어도 전국 단위는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의 공공앱 하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전주와 군산이 각자의 재원으로 서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의 재원뿐만 아니라 도 단위 특의 예산이 투입할 근거도 생기고 이렇게 모인 돈은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분야. 지금 각자 개발을 하는데 같이 개발을 하면 서비스 품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서버 유지 관리도 같이 하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 금액을 프로모션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광역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공공 인프라 지역의 공공재로 인식을 하면 여기에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플랫폼으로 바우처도 여기 쓸 수 있게 하고 모든 재원들을 이 플랫폼에 모으고 쓰게 할 수 있는 좀 지역의 경제 복지 플랫폼으로 좀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의미 있는 말씀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공공 배달앱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공 배달앱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만드는데 그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